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기업 관련된 IR 보고서를 같이 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11월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1차 접종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66%까지 달았고요. 11월까지 한 70% 넘는 접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위드 코로나는 영국, 싱가폴, 그리고 포르투갈, 프랑스, 뭐 유럽 국가에서는 웬만한 국가에서는 다 위드 코로나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미국도 빠르게 좀 접종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억눌렸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영화관, 극장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뉴라고 하는 회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동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 쪽에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IR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늘 아마 IR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만 보고 좀 간단하게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를 한번 볼게요. 차트 흐름도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차트 흐름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보죠. 보면 이 엔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최근에 이 100억 투자 유치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했다라고 이제 8월 24일 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뭐 다양하게 이 이제 특수효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특수효과는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덱스터도 있고 위지윅 스튜디오도 있고 뭐 동사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자회사로 연결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편입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기존에는 영화 쪽 관련된 부분, 드라마 제작, 뭐 신인 배우 매니지먼트, 그리고 앨범 쪽, 음악이죠, 컨텐츠 기획 쪽,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이쪽이 하나 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밸류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나게 좀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위지웍 스튜디오 5,900억까지 이제 실적이 이제 컴투스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5,900억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를 붙였는데 2,000억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가지 라인업을 좀 보시면 낙원의 밤은 만들었었죠, 넷플릭스로. 그리고 인질은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입술은 안 돼요, 특송, 소울메이트, 핸섬 가이드,
마녀2를 이제 라인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라인업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행복의 나라 영화 쪽이죠. 영화 투자 배급 쪽. 하이파이브, 밀수, 정직한 후보 2, 올빼미. 그리고 이제 방송 컨텐츠 쪽 관련된 부분인데 영화 그래서 이제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 3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역시 이제 작가들이 많다. 감독도 있다. 영화 감독과 드라마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컨텐츠 디즈니를 이제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즈니까지 연결이 됐다. 그래서 기존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디즈니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11월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런칭을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즈니 쪽까지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이고 드라마 라인업은 21년부터 22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라인업은 이제 악마 판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도 끝났고 이제 무빙, 너와 나의 경찰 수업, 굿보이, 햄비비스트, 사랑한다고 말해줘. 뭐 이런 쪽이 남아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그 방송국 쪽과 같이 안정적으로 맺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영화 쪽이 문제인 거죠. 근데 영화 쪽도 그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것처럼 아마 동사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조금 더 작년 올해 실적보다는 좀 실적 흐름이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업도 21년, 22년 마녀2가 기대가 되고 있죠. 소울메이트, 히든 페이스 뭐 이런 쪽이 있고 그리고 엔진은 100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인수를 했고요. 52% 지분을 인수를 했고 여기에 이제 핵심 부분은 영화 드라마까지 VX를 늘릴 거다. 그리고 프로덕션 전과전 계열사 컨텐츠 IP를 확보를 했다. 의미가 크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특수효과 관련된 라인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좋아졌고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멀티플 계산, 이제 밸류를 받기가 상당히 좀 수월해진 부분이죠. 그래서 덱스터나 그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부분의 종목보다도 컨텐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유통, 신규 사업, 해외 세일즈는 지속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음반도 보유 음반이 8만. 그래서 IP 드라마 OST 관련된 부분에 음원을 계속 뭐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역시 영화 뭐 이런 쪽을 만들면 당연히 음원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뭐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반 실시간 OTT 서비스를 동사가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뉴아이디가 런칭한 채널이 뉴아이디 차별화된 패스트 서비스 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뉴 아이디가 만든 채널을 공급을 하는 글로벌 플랫폼 파트너사로 연결을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좀 동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스포츠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역시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2분기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특수효과라는 메타버스라는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가 5,900억이고요. 그리고 덱스터가 3,30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덱스터보다는 컨텐츠가 많고 위즈익보다는 그 뭐 VF, 그러니까 특수효과 쪽 관련된 부분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VF 쪽 관련된 매출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뉴는 이제 매출 쪽인 부분은 IP 컨텐츠 쪽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위즈익보다는 덱스터 쪽보다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특수효과 쪽 관련된 부분이 이 뭐 중간 정도, 뭐 덱스터보다는 좀 밑에 있고 위즈익보다는 좀 위에, 뭐 하여튼 이쪽은 잘 뭐 그렇게 잘 알진 못해서 어찌됐든 뭐 그렇게라면 또 따져도 지금 2,900억이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투신 쪽에서 매수를 했다. 외국인 쪽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계속 11,000원대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11,000원대 부딪혀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원적인 안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11,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IPO가 기업 설명회가 오늘 이제 9월 10일 날 9월 15일 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어떤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추이로 보시면 이번에 11,000원을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좀 급하게 하락을 했었던 13,000원, 4,000원까지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 이제 하락했었던 부분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제 뭐 하냐 마냐 하다가 결국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물량이 한꺼번에 확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뭐 투신 할 것 없이 동반 매도가 계속 나왔다. 26, 27, 28, 29, 30 한 5일간 6일간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만 주구장창 사다가 이제 뉴스가 딱 나오니까 차익 매물이 쫙 나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저점 잡고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11월에 참고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못해도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00원과 12,000원을 종가 정도 유지가 되면 못해도 앞선 고점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좀 특수성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으로 편입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